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다 보면 이제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등산을 다니시고 또 어떤 분은 70 초반부터 병원 신세를 지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시죠. 그럼 도대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는 분들이 많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유전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연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장수와 건강에서 유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70에서 80%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즉, 우리의 건강은 즉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뭐 타고난 체질 탓만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만성 탈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는 물도 많이 마시고 국도 먹고 또 과일도 먹고 있는데 무슨 탈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은요,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탈수 증상이 심각해집니다. 젊었을 때 우리 몸의 수분 비율은 대략 60에서 70% 정도거든요. 몸의 절반 이상이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60, 70이 넘으면 이 비율이 50% 아래로 뚝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라는 이 물탱크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물탱크가 작아졌는데 채워져야 하는 양은 그대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금방 바닥에 나는 거겠죠. 여기에는 이제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뇨제를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약들이 우리 몸에서 바로 수분을 빼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약이 몸을 관리해주는 동시에 물을 같이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한쪽에서는 물을 채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구멍이 뚫려서 계속 새어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러니 우리 몸이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신경 자체가 둔해지게 됩니다. 몸은 이미 물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뇌는요, 목마르다는 신호를 안 보내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 그 화재 경보기가 고장난 건물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이 나고 있는데 경보가 안 울리면 대피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목이 안 마르다고 느끼셔도 실제로는 이 몸 안에서 탈수 증상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만성 탈수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과 진흙이 섞인 개울, 어느 쪽이 잘 흐르겠습니까? 당연히 맑은 물이죠. 우리의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가 찐득해지게 되고 혈관 쪽에 찌꺼기가 잘 달라붙고 혈전이라는 피떡이 생기기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뇌로 가게 되면 뇌경색이고요. 심장으로 가게 되면 심근경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물 한 잔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과 연관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물을 2리터 정도씩 마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2리터를 얼마 정도를 마셔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딱 요렇게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을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상 직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정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밤 사이에 끈적끈적해진 그 혈액을 묽게 해주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뇌경색이 잘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
밤 사이에 탈수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 뜨시게 되면 제일 먼저 물 한 잔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점심 식사 30분 전에 물을 드시는 겁니다. 식사 전에 물을 한 잔 드시면 소화의 분비를 도와주고요. 과식도 자연스럽게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국물로 대신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국물에는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더 빼앗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국물은 적게 드시고 오히려 물을 미리 식사 전에 많이 챙겨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바깥 생활하고 또 들어오시다 보면 생각보다 이 땀과 호흡으로 인한 수분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여름에는요, 더 심하게 되죠. 땀도 많이 흘렸고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물 한 잔 드시는 습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자기 직전에 마시게 되면 우리가 화장실 때문에 또 잠을 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잠자기 1시간 전에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만 물을 잘 챙겨 드셔도 하루 수분 섭취가 크게 달라집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우리 몸에 훨씬 더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물 대신 커피나 녹차로 또 이렇게 수분 보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커피나 녹차는 카페인이 많이 있고 또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물 대신으로 드시기 어렵다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커피나 녹차보다는 물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성 탈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물만 잘 챙겨 드셔도 우리 몸이 달라진다는 것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물 한 잔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킬 수 있는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점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물을 아무리 잘 마셔도 우리 몸을 지탱하는 이 기둥 자체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두 번째 원인이 바로 근감소증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나 아니면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유난히 다리가 후들거리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무거운 짐을 드는 것 점점 더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예전처럼 쉽지 않으시죠? 이게 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바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 근감소증의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요, 30대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40대까지는 사실 별로 못 느낍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근감소증이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 근육량이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근육은 그저 우리가 힘을 쓸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똑바로 세워주고 관절을 잡아주고 체온을 유지하고 또 혈당을 조절해주고 면역력을 지키는 데까지 바로 이 근육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집안의 기둥이 약해지게 되면 집이 어때요?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이 몸의 기둥인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의 온몸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무서운 것이 바로 하체 근육의 감소예요. 하체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요, 균형을 잡기가 어렵게 됩니다.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게 되면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여러분, 고관절 골절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아십니까? 70세 이상에서 고관절이 부러지게 되면 1년 이내에 사망하시는 비율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중 두세 분이 돌아가신다는 뜻이죠. 넘어지는 것 한 번이 결국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매일 걷기 운동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걷기 운동 굉장히 좋죠. 심폐 기능에도 좋고 기분 전환에도 좋고 당연히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걷기 운동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키우거나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지 근력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면 우리 그 차가 오래 달리기 위해선 기름도 넣어야 하지만 뭐도 정비해야 하죠? 엔진도 정비해야 하잖아요. 걷기는 기름을 넣는 거고요. 근력 운동은 엔진을 정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둘 다 해야 차가 오래 달릴 수가 있죠. 걷기 운동만 하시는 분들은 이 기름만 계속 넣는 것이고요. 엔진 정비라고 안 하고 계시면 결국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력 운동이라 하면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뭐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거실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식탁 의자나 튼튼한 등받이 의자 앞에 서시고요. 양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예요. 뭐 후다닥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천천히 앉았다가 하나, 둘, 셋 세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천천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근육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 허벅지와 엉덩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 정도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 10번이 힘드시면 5번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 발로 서 있기입니다. 벽이나 식탁 모서리를 가볍게 잡고 한 발을 살짝 들어 올리기입니다. 바닥에서 살짝만 떼시면 되는 거죠. 높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10초도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5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거든요. 이 운동은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잡아주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 발을 번갈아서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러한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해주시기만 해도 한두 달만 지나도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계단 오르는 게 한결 수월해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지만 우리 몸은 정직하니까 조금씩 노력한 만큼 돌려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물 마시기 그리고 근력 운동 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2가지만 챙기셔도 몸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3번째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약물로 인한 영양소 결핍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드시는 약이 한 몇 가지 정도 되십니까? 뭐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보통 서너 가지에서 많게는 뭐 7, 8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약통에서 한 움큼 꺼내 드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물론 이 약들이 여러분들의 질환을 관리해 주는 건 맞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약들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슬금슬금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를 하나 들어보자면 공장이 돌아가려면 원자재가 있어야 하잖아요. 뭐 철, 구리, 부품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이 공장에 도둑이 살금살금 들어와서 원자재를 조금씩 빼돌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죠. 공장이 겉으로는 아주 잘 돌아가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원자재가 부족해지면서 공장 가동이 점점 느려지게 되고 불량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공장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약물이 영양소를 빼앗아가는 과정이 똑같아요.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지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마그네슘입니다. 위장약,
특히 속쓰림에 드시는 그 위산분비 억제제를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은 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밤에 다리에 쥐가 잘 나고 근육이 떨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는 거죠.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거나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그냥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넘기셨을 수도 있지만 마그네슘 부족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B군입니다. 당뇨약이나 이뇨제 같은 약을 오래 먹게 되면 이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이나 B12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게 되면 손발이 저리고 기운이 없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손끝이나 발끝이 저리고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지시는 느낌이 드셨다면 이것도 역시 영양소가 부족해진 탓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큐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코큐텐이 부족해지기가 쉽습니다. 자, 코큐텐은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 부품 같은 존재인데요. 이게 부족하게 되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서 요즘 부쩍 피곤해지셨다는 느끼시는 분, 이 코큐텐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은 당연히 계속 드셔야 하고 영양소는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약이 빼앗아가는 그 영양소를 음식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바로 음식으로 보충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그네슘은 그럼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바나나, 시금치,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에 굉장히 풍부합니다. 비타민 B군은 돼지고기, 현미, 콩, 계란에 많이 들어있고요. 큐쿠텐은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이 생선에 굉장히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몇 끼마다 뭐 억지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반개,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뭐 생선 반찬 이 정도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찬, 매일 먹는 반찬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지 뭐 대단한 보약을 우리가 굳이 사서 드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이 바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만약 음식으로만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나 특정 영양소 수치가 많이 낮다면 물론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시는 것이 좋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물 마시기, 근력 운동, 그리고 약이 빼앗아가는 영양소 반찬으로 보충하기. 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 몸을 지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하나 들어보시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가 남아있는데요. 이건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네 번째 원인이 어쩌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고립이죠.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내신 날 있으신가요? 텔레비전만 켜놓고 유튜브만 켜놓고 멍하니 소파에 앉아서 계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들은 바쁘다고 연락이 뜸하고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도 하나둘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어느새 집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이 조용해진 게 편하다고 느끼시면서도 문득 허전함이 밀려올 때가 있죠. 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올해 78이신 박종호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박종호 선생님은 5년 전부터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자주 들렀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나중에는 명절에만 잠깐 들르는 수준이 되었죠. 물론 자녀들도 바쁘니까 탓할 수가 없었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나 몸이 아파서 못 만나게 되었고요. 박종훈 선생님은 점점 밖에 나가시지 않게 되셨습니다.
밥도 대충 드시고 씻는 것도 귀찮아지시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으로 유튜브만 봤죠.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셨고 입맛도 없고 다리에 힘도 빠지더니 결국 어지러워서 넘어지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특별히 큰 병이 하나 있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몸의 기능이 떨어지셨다는 겁니다. 영양도 조금씩 부족하고 근력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다고요. 그 박종호 선생님의 몸을 무너뜨린 진짜 원인은 바로 이 병이 아니라요, 외로움이었던 겁니다. 외로움이 몸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그런데 이건 한 분의 사연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는 사실입니다. 만성적인 고립 상태에 있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온갖 질병에 취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이라고 표현한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그냥 기분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몸을 병들게 하는 하나의 질병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갑자기 동호회에 가입하고 모임에 나가고 새로운 만남을 만나라는 이야기를 하면 조금 부담되잖아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루에 딱 10분 정도만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자녀이든 친구든 형제 자매든 아니면 옛날 동료한테든 누구든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밥은 먹었어? 이 한마디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괜히 거창한 용건이 있어야 전화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해도 돼요. 오히려 아무 이유 없이 걸려오는 전화가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전화하는 그 누군가와 전화하는 그 전화 한 통화의 힘, 이게 바로 생각보다 우리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밖에 나가서 걷는 겁니다. 거창한 외출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처에 슈퍼마켓에 장 보러 가셔도 되고 집 앞에 있는 공원을 한 바퀴 천천히 도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씩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고 여러분 햇빛을 쬐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거든요. 집안에만 계시면 뇌가 잠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이나 아는 분과 짧은 대화라도 한번 나눠보세요. 아파트 경비원분한테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이렇게 한마디 건네는 것, 그리고 마트에서 계산하실 때 직원분들한테 아유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건네시는 것, 산책 나가셨다가 벤치에 앉아 계신 분한테 요즘 어때요? 건강하신가요? 이렇게 한마디 여쭤보는 것. 이 짧은 인사가 쌓이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소중한 관계가 됩니다. 대단한 사교 활동을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루에 인사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물론 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이미 유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사실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여시면 한마디로 우리의 몸도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몸을 지키는 3가지 원칙, 바로 하루 자주 물 마시기, 그 다음에 조금씩 걷고
어때요? 의자로 짚고 일어나기. 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바나나, 뭐 견과류,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같은 걸로 부족해진 영양소를 채우기. 네 번째는 하루 10분 통화, 일주일에 한 번 외출, 뭐 인근에 있는 사람들과 짧은 인사 한마디. 이게 바로 외로움과 고립을 이겨내는 방법이죠. 이렇게 오늘 네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어려우신가요? 뭐 엄청나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비싼 보약을 사실 필요도 없고요. 뭐 대단한 운동기구를 들이실 필요도 없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하시면 힘들잖아요. 금방 지치고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자,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의 건강하면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되는 이유에는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오랫동안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러한 건강 습관 하나씩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한 댓글에 감사합니다 아니면 오늘부터 실천할게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씩만 댓글 남겨주는 거 잊지 마시면 감사하겠습니다.